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회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물리량 바로 각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뭐 에너지든 뭐 위치든 속도든 가속도 이러한 많은 물리량이 이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에서 대응된다라는 걸 배웠었는데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제 병진 운동에서 운동량에 대응되는 회전에서는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5를 기준으로 거리 R 벡터 떨어진 곳에 질량 M이 이렇게 이 P라는 운동량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벡터 F, 그러니까 F는 원래 우리 동상 많이 배우기를 MA로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걸 이제 dP, dT라고 해서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도 우리 나타낼 수 있죠. 즉 여기에다가 양쪽에 그 R 벡터를 벡터 곱을 해주면 좌변은 R 크로스 F가 되고 우변은 R 크로스 dP d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R 크로스 F 요게 바로 이 입자에 작용하는 R자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요 R 크로스 dP dt 이게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R 크로스 P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이게 연산자 관계니까 이렇게 R을 미분하고 크로스 P 그리고 R을 미분하지 않고 P를 미분한 두 개의 항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dr dt가 이제 v가 되는데 v하고 p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곱을 하면 방향이 같으니까 0이 되고 남는 항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했던 요거 자체를 우리는 d dt r 크로스 p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폼을 우리가 f는 dp dt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병진 운동에서 운동량과 대응되는 건 회전 운동에서는 R 크로스 P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 크로스 P를 회전에서의 각 운동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알겠죠? 각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회전에서의 운동량 R 크로스 P. 여기서 이 L은 원점에 대한 입자의 위치 벡터와 선 운동량의 벡터 곱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F는 dP, dt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으로 인해서 물체의 각 운동량이 변한다. 즉 R자 힘이 각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R자 토크는 dl, d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말은 말 그대로 똑같이 대응시켜서 보면 입자에 작용하는 토크는 그 입자의 각 운동량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학 운동량의 크기는 그 아까 R 크로스 P의 크기와 같으니까 R P 사인 파이 되죠. 여기서 사인 파이의 이 파이는 두 벡터의 사이 각입니다. 근데 P는 MV라고 했으니까 MVR 사인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이제 회전하는 입자계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그 입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강체 모든 회전하는 강체에 다 더해주게 되면 R자 토크는 dl dt인데 이 여기서 이 L의 토탈 이 전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이거를 양변에 dt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 dt를 곱해주고 양변에 더해주 그 적분 인테그랄을 취해주게 되면 즉 각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토크 곱하기 dt의 이렇게 그 곱과 같다라는 것. 요거 우변에 요거 토크 곱하기 dt 이거를 우리가 각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C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죠? 요거 우리 병진 운동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FDT라는 이 충격량과 대응됐다는 것처럼 여기서 각 운동량과 각 충격량의 정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 서로 대응되는 관계식이 이렇게 또 완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힘으로 이제 분석했던 걸 이제 여기서는 각 운동량으로 한번 방정식을 유도해 볼 텐데요. 강체는 지금 XY 평면에서 G축 기준으로 각속력 이제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 MI, I번째 입자 MI가 G축에 대해서 각 운동량의 크기가 MI, VI, R, I 이렇게 될 때 그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각 운동량의 방향도 당연히 각 속도와 같은 방향입니다. 각 운동량의 방향 자체도 이제 R 크로스 P니까 오메가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전체 각 운동량은 각각의 입자에 대한 그 하나의 각 운동량의 합과 같으니까 더해주면 I 오메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마치
P는 여기 적어놨지만 P는 MV와도 대응되죠. P는 I, V는 오메가니까 가학 운동량 L은 R 크로스 P이기도 하지만 MV 아니고 I 오메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양변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dl dt인데 여기서 이 L이 조금 전에 I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I는 어차피 그것과 상관없죠. 이제 그 시간과 무관하니까 I는 그대로 나고 오메가 d 오메가 dt 이건 알파 I 알파. 근데 아까 가구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토크라고 했으니까 토크가 I 알파와 같다라는 거. 요거 우리 토크 R 크로스 F를 계산해서 mr 제곱 알파 나올 때 요 mr 제곱 알파 i라 쓰면서 I 알파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토크는 I 알파 이 공식을 이렇게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토크는 I 알파라는 식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이제 dl dt 이꼴 토크라고 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로 인해서 그 강체의 이제 각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내용인데 만약에 R자 외부 토크가 0일 때 좌변이 0이라는 거죠. 그럼 우변도 0이 됩니다. 우변이 0이라는 건 dl 즉 각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 말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열 전체 각 운동량은 모두 일정하다. 그 말은 여기 밑에 적어놨지만 R자 토크가 없다고 하면 각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는 거니까 각 운동량이 일정하다 또는 처음과 나중 각 운동량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운동량 보존을 배웠었죠.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면 R 입자 또는 그 개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그 개의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각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L이 아까 I 오메가라고 했는데 관성 모멘트가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관성 모멘트가 변하는 건 물체의 회전축 기준으로 질량 분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피겨 스케이터 선수들이 팔과 다리를 몸 가까이로 끌어당기게 되면 I가 작아지게 되죠. 왜냐면 I가 I 제곱 인테그랄 R 제곱 dm인데 질량 분포가 거리 가까운 쪽으로 많이 분포되게 되면 I가 작아집니다. 이 I가 작아지게 되면 오메가는 커지게 되죠. 즉 각속도가 커지게 되니까 여러분 피겨 스케이터 선수들 그 동작하는 거 보면 팔과 다리를 몸 가까이 끌어당기면 더 빠르게 돌고 반대로 팔과 다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면 각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바닥과 그 얼음판이죠. 얼음판과 그 사람 사이에 마찰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마찰력이 조금 너무 작아서 좀 잠깐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가구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속 그 관성 모멘트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각속도 오메가가 이렇게 작아지거나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이로스코프와 팽이의 운동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학 운동량과 토크에 관련된 그 관계식으로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걸 수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그 팽이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 팽이의 질량 중심은 이렇게 되고 지금 팽이가 지금 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팽이가 이렇게 회색 그 화살표 방향으로 돈다라고 하면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가학 운동량의 방향은 L이 됩니다. 왜냐하면 L은 각속도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각속도 운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팽이를 한번 예전에 가지고 그 놀았던 생각을 한번 떠올려보면 돌고 있지 않은 팽이는 살짝 기울어지면 그대로 탁 쓰러지는데 돌고 있는 팽이는 바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세차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축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토크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팽이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아랫 방향으로 중력 그리고 이 바닥과 닿아 있는 점이 위로 지축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원점의 기준으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뭐냐라고 하면 이 토크, R자 토크는 수직 항력은 아무런 영향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 팽이에 작용하는 토크, R자 토크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토크는 R 크로스 mg, F 대신 mg를 넣은 R 크로스 mg가 바로 R자 토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R자 토크의 방향은 우리 예전에 A 크로스 B를 C라고 하면 이 C 벡터의 방향은 A하고도 수직, B하고도 수직이라고 했었죠. 즉 A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토크의 방향은 R 방향이 만드는 것과 MG가 만드는 방향의 수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R 방향은 지금 원점에서 중심까지의 벡터고 여기서도 지금 회전하고 있는 게 회전 그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R 방향과
오메가의 방향이 나란하고, 그 말은 R 방향과 L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 토크의 방향은 L의 방향의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각을 나타내세요. L 방향과 토크 방향이 직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토크의 방향은 그럼 누구의 방향과 같냐? 바로 DL의 방향과 같죠. 방향 자체가. 그래서 그 각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원래 각 운동량이 LI였는데 토크가 작용해서, 즉 이 L과 수직인 방향, 지금 이렇게가 지금 수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토크가 작용하게 되면 그 L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변해서 LF가 된다고 하면 그 변화량이 이 DL 방향이죠. 이 DL 방향이 바로 이 토크의 방향과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원운동에서도 보면 입자가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접선 방향으로 각 운동량이 작용하는데, 그 각 운동량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F는 dP dT니까 이제 각 운동량이 변화시키죠. 근데 이게 직각이면 각 운동량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방향만 변화시켜서 등속 원운동이 되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크에 작용하는 방향이 그 각 운동량의 방향과 완전히 직각이기 때문에 그 각 운동량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지금 세차 운동하고 있는 세차 축의 변화를 지금 옆으로 좀 그려놓으면 처음에 LI의 각 운동량 갔는데 거기에 직각으로 각 토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변하게 돼서 이렇게 나중에 각 운동량이 LF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걸린 시간이 dt라고 하면 dt 동안 각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각 운동량 빼기 처음 각 운동량인데 그게 토크 dt와 같죠. 왜냐면 토크 자체가 dl dt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양변 dt를 곱하면 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그 dl 변화량의 방향이 요 l과 서로 직각이 되죠. 맞죠? 서로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l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방향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dl 변화량의 방향이 바로 토크 방향과 같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는 세차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바닷가에 마찰이 실제로 존재하고 공기 저항 때문에 점점 돌아가는 오메가가 느려져서 결국엔 쓰러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팽이를 돌 때 보면 그 L의 방향이 쓰러지지 않고 바로 그 L의 방향만 변하면서 이렇게 세차 운동, 이렇게 팽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도는 걸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로 토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d파이라고 하면 그림을 잠깐 위에서 보면 이 d파이는 여기 ly와 lf 사이의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이 dt 동안 d파이만큼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d파이를 기하학적으로 전체 L의 크기분의 dl로 나타낼 수 있고, 각 운동량의 변화량은 R자 토크 dt로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 팽이에 작용하는 토크 R자 토크는 지금 중력밖에 없으니까 아까 R 크로스 mg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mg 곱하기 RCM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길량 중심까지의 이제 모멘트 파이거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바로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이로스코프의 축이 연축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비율, 그 말은 팽이 자체가 회전축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빠르게 돌고 있는 그것 말고 세차 운동을 하는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p는 d파이 dt, 단위 시간 동안 각이 d파이라고 하는 세차 운동하는 그 각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는 양변에 dt를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이제 요 L 대신에 I 오메가를 쓴 거죠. I 오메가 분의 mg RCM이 된다. 여기서 이 오메가와 밑에 있는 이 오메가는 다르죠. 왼쪽에 있는 이 오메가는 우리가 세차 진동수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오메가는 그 팽이의 그 각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거 잘 생각해 보면 팽이가 아주 빠르게 돌면 아주 빠르게 되는 요 오메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가 크면 요 오메가 P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도는 팽이는 세차 운동을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원 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오메가가 느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나 해서 다른 이유로 점점 느려지게 되면 작아지면 이 오메가 P가 커지죠. 즉 쓰러질 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각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세차 진동수죠. 세차 진동수가 갑자기 커지면서 결국 쓰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 이런 자이로스코프 또는 팽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알자 토크, 우리가 토크가 바로 과학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드는 요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 토크는 바로 과학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드는데, 여기서 과학 운동량의 방향에 이렇게 L과 토크의 방향이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과학 운동량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차 운동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관계식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내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